백종만 읽을러. 우리 이제 함께 읽어요. 백종만 읽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덕 작가의 하늘은 말 것만 이라는 소설을 낭독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수록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을 작품인데요. 백종만 읽을러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하늘은 말 것만. 중문안 안반 뒤에 숨기어둔 공이 간 데가 없다. 팔을 넣어 아무리 더듬어도 빈탕이다. 문기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였다. 혹 동네 아이들이 집어갔을까? 도리어 그랬으면 다행이다. 만일에 그 공이 숙모손에 들어가기나 했으면 큰일이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을 때 문기는 또 좀 놀랐다. 서랍 속에 깊숙이 간직해둔 쌍안경이 보이질 않는다. 그것뿐이 아니다. 서랍 안이 뒤죽박죽이고 누가 손을 댔음이 분명하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작은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시겠지? 그리고 필시 일은 나고 말리라. 문기는 책상 앞에 돌아앉아 책을 펴들었다. 그러나 눈은 아물아물, 가슴은 두근두근. 도시 글이 읽어지질 않았다. 며칠 전 일이다. 문기는 저녁에 쓸 고기 한 근을 사오라고 숙모에게 지전 한 장을 받았다. 언제나 그맘때면 사람이 붐비는 삼거리 고깃간이다. 한참을 기다려서 문기 차례가 왔다. 문기는 지전을 내밀었다. 뚱뚱보 고깃간 주인은 그 돈을 받아 동구미에 넣고 천천히 고기를 베어 저울에 단 후 종이에 말아 내밀었다. 그리고 그 거스름돈으로 지전 9장과 그 위에 은전 몇 잎을 얹어 내주는 것이 아닌가. 문기는 어리둥절하였다. 처음 그 돈을 숙모에게 받았을 때와 고깃간 주인에게 내밀 때까지도 1원짜리로만 알았던 것이다. 문기는 돈과 주인을 의심스레 쳐다보았다. 허나 그는 다음 사람의 고기를 베느라 분주하다. 문기는 주몇주몇하는 사이 사람에게 밀려 뒷줄로 나오고 말았다. 골목 모퉁이를 꺾어 돌아섰다. 서너 칸 앞을 서서 동문 수만이가 간다. 문기는 쫓아가 그와 나란히 서며 너 집에 인제 가니? 이거 이상한 일 아니야? 뭐가 말이야? 고기를 사러 갔는데 말이야. 난 1원짜리로 알고 냈는데 10원으로 거슬러 주니 말이야. 정말이야? 어디 봐. 문기는 손바닥을 펴 돈과 또 고기를 보였다. 수만이는 잠시 눈을 꿈뻑꿈뻑 무슨 궁리를 하는 듯 문기 얼굴을 보고 섰더니 너 이렇게 해봐라. 어떻게 말이야? 먼저 잔돈만 너희 작은 어머니에게 주거든. 그러고 어떻게 해? 그러고 아무 말 없거든 내게로 나와. 할 일이 있으니. 무슨 할 일? 글쎄 그러고만 나와. 다 좋은 일이 있으니. 숙모는 그 돈을 받아 2번 자세히 세어보고 주머니에 넣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고기를 씻는다. 그래도 문기는 한동안 머뭇머뭇 눈치를 보다가 슬며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문 밖엔 수만이가 이상한 웃음으로 그를 맞이하였다. 돈을 쓰면 어떻게 되니? 염려 없어. 나 하는 대로만 해. 으슥한 골목을 걸을 때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밝은 큰 행길로 나오자 차차 다른 기쁨으로 변했다. 길 좌우편 환한 상점 유리창 안에 온갖 것이 모두 제 것인 양 손짓해 부르는 듯했다. 드디어 그들은 공을 샀다. 만년필을 샀다. 쌍안경도 샀다. 만화책을 샀다. 그리고 활동사진 구경도 갔다. 다니며 이것저것 군것질도 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돈으로 또 한 가지 즐거운 계획이 있었다. 조그만 환등기계 한 틀을 사자는 것이다. 이것을 놀려 아이들에게 일전씩 받고 구경을 시킨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두고두고 용돈에 줄이지 않도록 하자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즐거운 계획을 앞두고 이내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안방에서 저녁상을 받고 앉았던 삼촌은 문기를 불렀다. 2번, 3번, 문기야 소리가 아랫방 창을 울린다. 방 안에서 문기는 못 들은 양 대답하지 않는다. 대돌 위에 신이 놓여 있는데 없는 양 할 수는 없다.
기어이 문기는 그 삼촌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앉지 않을 수 없었다. 삼촌은 잠잠히 식사를 계속한다. 그 상 밑에 안반 뒤에 숨겨두었던 공이 와 있다. 문기는 아랫방에 내려와 혼자 되자 삼촌 앞에서보다 갑절 얼굴이 달아올랐다. 지금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생각지 않으려고 힘을 써오던 그 편에 정면 제 몸을 세워놓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자기라는 몸은 벌써 삼촌의 이른바 나쁜 데에 빠지고 만 것이었다. 그야 자기는 수만이가 시켜서 한 일이니까 잘못이 없다는 것이지만 당초에 그것은 제 허물을 남에게 미루려는 얄미운 구실이 아니고 뭐냐. 그리고 문기는 이미 삼촌을 속였다. 또 써서는 아니 될 돈을 쓰고 말았다. 아,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란 사람은 일상 천냥 만냥하고 허한 소리만 하면서 남루한 주제에 거처가 없이 시골 서울로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문기를 길러낸 사람이 삼촌이었다. 그리고 조카의 장래를 자기의 그것보다 더 중히 알고 염려하여 잘 되어 주기를 바라는 삼촌이었다. 그 삼촌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는 인물이 되어 보이겠다고 엊그제도 주먹을 쥐고 결심하던 문기가 아니냐. 생각할수록 낯이 뜨거워지는 일이다. 마침내 문기는 공과 쌍안경을 집어들고 문 밖으로 나왔다. 골목 하나를 돌아서 나올 쯤 문기는 모르고 흘리는 것인양 슬며시 쌍안경을 꺼내 길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걸음을 빨리하여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간다. 개천가 앞에 이르렀다. 거기서 문기는 커다란 공을 바지 앞에 품고 앉아서 길 가는 사람이 없기를 기다린다. 자전거가 가고 노인이 오고 동이 뜬 그 중간을 타서 문기는 허옇게 흐르는 물 위로 공을 던져버렸다. 이어 양복 안주머니에 간직해 두었던 나머지 돈을 꺼내 들었다. 그것도 마저 던져버리려다가 문득 들었던 손을 멈춘다. 그리고 잠시 둥실둥실 물을 따라 떠나가는 공을 통쾌한 듯 바라보다가는 돌아서 걸음을 옮긴다. 문기는 삼거리 고깃간을 향해 갔다. 그리고 뒷골목으로 돌아가 나머지 돈을 종이에 싸서 담 너머로 그 집 앞마당을 향해 던졌다. 다시는 하고 문기는 2번 다시 그런 허물을 범하지 않겠다고 100번 다지며 집을 향해 돌아간다. 그러나 문기는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자기 허물을 완전히 벗을 수 없었다. 그가 자기 집 어귀에 이르렀을 때 뜻하지 않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나타났다. 너 어디 갔다 오니? 지금 너희 집 다녀오는 길이다. 어서 가자. 약조한 환등틀을 사러 가자는 것이다. 극장 앞 장난감 가게에 있는 조그만 환등틀을 오고 가는 길에 물건도 보고 금도 보아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낮에도 보고 온 것이었만 수만이는 그새 팔리지는 않았을까? 하고 걸음을 재촉한다. 문기는 생각 없이 몇 걸음 끌려가다가는 갑자기 그 팔을 쳐내리며 물러선다. 난 싫다. 뭐 말이야? 환등틀 사기 싫단 말이야? 난 이제 돈 가진 거 없다. 뭐? 너 혼자 두고 쓰잔 말이지. 그러지 말고 어서 가자. 정말 없어. 지금 고깃간집 앞마당으로 던져주고 오는 길이야. 공도 쌍안경도 버리고. 누군 너만 못 약을 줄 아니? 그리고 연신 빈정댄다. 고깃간집 마당으로 던졌다? 아주 핑계가 됐거든? 거짓말 아니야. 참말이야. 오늘 작은아버지에게 맞구정 듣고 그리고 나도 이젠 그런 거 안 할 적정이다. 그래도 나하고 약조한 건 실행해야지. 싫으면 너는 빠져도 좋아. 그럼 돈만 일이네. 정말 없대도 그래? 수만이는 내밀었던 손으로 대뜸 멱살을 잡는다. 이게 그래도 느물거든. 이런 때 마침 기침을 하며 이웃집 사람이 골목으로 들어서자 수만이는 슬며시 물러선다. 내일은 안 만날 테냐? 어디 두고 보자. 하고 피해가는 문기 등을 향해 소리쳤다. 이튿날 아침이다. 문기는 밥을 두엇을 뜨다가는 고만둔다. 뭐 그 돈을 갚기 위한 그것이 아니다. 도시 입맛이 나지 않았다. 학교에 갔다. 첫 시간은 수신 시간. 그리고 공교로이 제목이 정직이다.
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교단 위를 왔다 갔다 하며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정직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 것인가를 누누이 말씀한다. 그리고 안경 쓴 선생님의 그 눈이 번쩍하고 문기 얼굴에 머물렀다 가고 한다. 그럴 때마다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진다. 문기는 자기 한 사람에게만 들리기 위한 정직이요 수신 시간인 듯 싶었다. 그만큼 선생님은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하는 말인 듯 싶었다. 운동장에서도 문기는 풀이 없다. 사람 없는 교실 뒤 버드나무 옆 그런 데만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발장을 찌르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그러다 누가 등을 치면 소스라쳐 깜짝깜짝 놀란다. 언제나 다름없이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문기는 어쩐지 그 하늘조차 쳐다보기가 두려워졌다. 자기는 감히 떳떳한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싶었다. 오후 해 저물녘이다. 문기는 책보를 흔들흔들 고개를 숙이고 담임 선생님 집 앞을 왔다 갔다 무춤하고 섰다가 그대로 지나가고 한다. 세 번째는 드디어 그 집 문 안을 들어서서 선생님을 찾았다. 선생님은 문기를 방 안으로 맞아들였다. 학교에서 볼 때 엄하고 막막하던 선생님은 의외로 부드러이 웃는 낯으로 문기를 대한다. 문기는 선생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자백할 결심이었다. 그런데 선생님의 부드러운 태도에 도리어 문기는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다음은 건넌방에서 어린애가 울어 못했다. 다음은 사모님이 들락달락하고 그리고 다음엔 손님이 왔다. 기어이 문기는 입을 열지 못한 채 물러나오고 말았다. 먼저보다 갑절 무겁고 컴컴한 마음이었다. 도저히 문기의 약한 어깨로는 지탱하지 못할 무거운 눌림이었다. 걸음은 집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반대로 마음은 멀어진다. 장차 집에 가서 대할 숙모가 두려웠고 삼촌이 두려웠고 더욱이 점순이가 두려웠다. 어느덧 걸음은 삼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문기 등 뒤에서 아주 멀리 뿡뿡하고 자동차 소리와 비켜라! 비켜라! 하는 사람의 소리가 나는 듯하더니 갑자기 귀 밑에서 크게 울린다. 언뜻 돌아다 보니 바로 눈앞에 자동차 머리가 달려든다. 그리고 문기는 으쓱하고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져 가는 듯 싶은 감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만다. 오늘 들어보신 하늘은 맑건만 어떠셨나요? 우연하게 손에 쥐게 된 돈을 식구들 몰래 다 써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문기의 이야기를 그려주었습니다. 양심과 우정, 어려운 가정 형편처럼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청소년들의 고민이 아주 생생하게 잘 그려져서 굉장히 폭넓은 공감을 일으킨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지은 현덕 작가는 1909년 2월 15일 서울 삼청동생입니다. 192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화 부문에서 달에서 떨어진 토끼가 당선되면서 등단을 하게 되었고 1939년에 남생이가 동일한 신춘문예에서 당선이 되면서 정식으로 등단합니다. 이후로도 잘 알고 계시는 경칩, 층, 두꺼비가 먹은 돈이 연이어서 발표됩니다. 1948년에 조선문학과 동맹의 서울지부 소설부 위원장까지 지냈던 인물인데요. 1950년 928 서울수복대 월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마지막 장면에서 문기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과연 문기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문기는 점순이에게 어떤 잘못을 했기에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점순이를 두려워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문기의 성격과 행동들을 이렇게 딱 보면요. 읽는 내내 좀 많이 답답했어요.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깨끗하고 맑은 하늘과 문기의 어둡고 침울한 마음이 대조돼서 나온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책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어보면 갈등 전개와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세밀한 표현으로 여러분들의 공감을 자아내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이 책도 책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지금까지 북 내레이션의 Z와 B였습니다.